나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높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강의하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과 세일즈는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태도의 차이겠죠. 이 드라마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이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차가 필요해서 가서 샀는데 문제가 있죠, 차는. 하지만 절대 이 세일즈맨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영업사원은 단점은 얘기를 안 하죠.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뭐 희귀하고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이런 겁니다. 딱 원하는 차인 건지 아니면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는 주식시장을 뉴스 중심으로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큰 수익을 바라지, 남보다 큰 수익을 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실을 절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뉴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사람은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의사 옆에 두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자, 영업사원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부인데, 이분들이 의사 옆에 두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으면 영업사원이 잘못된 겁니까? 의사가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됐죠. 특히 저는 어찌 보면 의사분이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시면 될 것을, 잘하는 거고 좋은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굴 시킨다, 남을 시킨다, 그거 아주 안 좋은 태도죠. 누가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영업사원은 근데 왜 했나 생각해보면 돈이 되니까죠. 본인의 이익과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이거는 다 금전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좋은 장이 끝나고 나쁜 장이 오고, 나쁜 장이 끝나고 좋은 장이 오는 사이클을 가는데, 대부분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은 좋은 장에 되찾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 만화 보시면 뭐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또 당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되찾고 싶은 거죠. 원금, 내가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으니까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다시 하지만, 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 제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인지부조화 이론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생각해요. 좋은 뉴스가 딱 나오면 이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맞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인하거나 이러지 절대 않습니다. 차트 보고서 그냥 평가하는 게, 차트가 답이라기보다는 차트가 좀 공정하게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이론이란 건 결국 여우와 포도 얘기 아시죠? 손이 닿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닿았으면 먹었을 건데 못 닿으니까, 저 포도는 어차피 실 거야,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니까 그냥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내가 인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식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분명히 재무제표 엉망인 기업인데도, 이거는 어떤 호재들을 갖다 붙이죠. 쫙 붙여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인지 부조화입니다. 또 진짜 좋은 회사인데 계속 내리면 뭔가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악재 뉴스를 막 터뜨리죠. 그래 놓고 가격을 쭉 내리면 결국은 못 버티고 팔게 되듯이, 결국 주식은 그냥 인지 부조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는 것은, 그럼 내 기준은 무엇이냐?
진짜 가격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좋은 주식이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항상 그러다 보면 분명히 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 저는 예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좀 웃기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밌는 작품이다. 어떤 분들은 이 작품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시겠죠. 근데 저한테 이걸 얼마에 사겠어요? 라고 그러면 저는 안 살 겁니다. 집에 벽에 이거 걸어놓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물론 이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1100만 원, 100만 원 붙여서 1100만 원을 팔아야지 하면은 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이 생각보다 여러분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각 투자 막 이래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유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투자의 핵심은 여러분 누군가가 이 가치를 인정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은 어려워집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한 이유. 첫 번째, 반감기를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당연하게 얘기해요. 이 시기가 되면 생성하는 그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화폐에 수량이 줄어드나요? 미국 너무 자꾸 발행해서 문제죠? 이런 게 화폐 기능인 건데 반감기가 있다? 그게 당연하다? 저는 이걸 왜 당연히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합니다. 반감기라는 건 결국 우리가 회사에서 자사주 소각하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줄여야 이 주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로 가치를 올리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그래서 반감기를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자, 투자의 대상이다는 거예요. 투자의 대상이지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별로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갖고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 중간 과정이잖아요. 중간 과정에 되는 거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 자체로 이것만 갖고 물건 사기는 만만치 않죠.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수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물건 사기가 불편하니까 대부분 그냥 투자 자산으로 전자 계좌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 쓴단 말이에요.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쓰지 않으니까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더 사서 더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이걸 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100% 제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그냥 사서 두신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쌀 때 안 샀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렇게 쌀 때 안 샀으면 그냥 이쪽에선 조금 사시든지 크게 마음을 접으시는 게 맞다.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때부터 알았지만 안 샀습니다. 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주식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주식 그 돈으로 전 주식 사서 수익 낼 거 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투자에서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그냥 인지 부조화가 많이 접목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다. 저는 그냥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자, 우버라는 종목 아시죠? 우버 테크놀로지. 저는 요거를 그때 코로나 때 한창 핫할 때 내려왔다가 한 30, 요때 산 것 같아요. 32에서 40달러 사이에서 매수했다가 요게 고점에서 53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올랐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더 올랐겠지만 뭐 그 안에 TQ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아쉬울 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인지부조화가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8일 우버 자율주행차 사업 포기한다. 요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그쵸? 12월 1일부터 여기 기점으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랐냐? 이전에 플라잉카도 있었고요. 자율주행도 있었어요. 이거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주가를 내리면서 이런 기사로 사용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자율주행차 사업 포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잉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결국은 올랐어요. 그럼 이 내려가는 구간 동안 저는 이 뉴스가 활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 매도해서 떨어졌을 때 이때 다시 사서 수익을 내면 잘하는 거예요, 주식을. 물론 저도 이때 다시 사진 않았어요. 우선 수익을 냈고 이때는 다른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종목을 좋아했다면 계속 사서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내드렸던 조비죠. 저는 이건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조비. 나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좋은 뉴스가 막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고 자, JP모건에서도 약세 전망을 때렸어요. 이게 7월 20일이니까 이때쯤 됐습니다. 7월 20일. 희한하죠? 네, 고점에 왜 약세 뉴스를 때릴까요? 네,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쫙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찐바닥 밴드에 여러분 근데 이 찐바닥 밴드에서 매수를 하시면 결국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죠? 네, 지금 여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사서 오를 때까지 가면 되니까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은 뉴스와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나쁘다고 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경우가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볼까요? 자, 구글입니다. 구글 9%대 폭락했었죠? 2023년도 10월 26일에. 자, 이때쯤 되겠네요. 폭락해서 계속 한 달 가까이, 2달 가까이 조정받았나?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때 뭐 AI, 챗GPT에 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구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결국은 다 상승하고 오히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구글을 사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자, 보여드리면 자, 메타입니다. 제가 메타 최근에 계속 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매도했습니다. 이유는 자, 메타 폭락한 진짜 이유 저커버그가 사실 트럼프랑 별로 사이 안 좋죠. 예전에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투자 늘리겠다는 말에 주가 급락.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AI, 지금 다 AI 한다는데 왜 AI 투자를 한다는데 주가가 급락합니까? 안쪽에 뭔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건 그냥 인지 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분기 실적 양호. 그리고 작년에 순이익이 2배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냐?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때 사는 게 낫고요. 근데 이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조금 추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생각하실 거 없고 일단 매도를 했으면 저는 우선 이렇게 급락 이전에 조금 절반 팔고 급락했을 때 우선 반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내려가는 걸 보고 추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구글을 갖고 있던 게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구글을 팔아야겠죠. 메타는 더 내려가는 대로 확인해보고 추매. 여기서 이제 한 380, 그 다음에 여기 360선, 그리고 요 정도, 그 다음에 325까지 보고, 물론 이렇게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반등하면 좀 사주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뉴스랑 거꾸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지금은 급락했으니, 지금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해서 더 밀리면 천천히 모아 가시고, 여기서 반등하면 어쨌든 뭐 싼 가격은 맞으니까 많이 말고 비중을 줄여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말이 저기죠. 새로운 모델, 저가형 모델 만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웃겼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가 가격 경쟁이 들어가니까 저가형 모델 만들어서, 그러면 테슬라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마진율이 30%대 임박하는 그렇게 높은 마진율이 있는 회사, 전기차 회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테슬라의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가차가 나온다고 반등한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은 비싼 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삼성은 저가 모델도 나왔죠. 근데 주가는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항상? 애플이 항상 고평가를 받잖아요. 왜?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오히려 싼 거 많이 만든 삼성은 맨날 욕먹습니다. 뭐 점유율만 높지, 뭐 마진이 안 좋다, 이래갖고 맨날, 가격도 못 받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데 휘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테슬라를 사서 모은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이 좋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찐바닥에 왔잖아요. 왔는데 한 번 더 내려갔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주봉상에서는 100달러 근처가 저점이긴 합니다. 이전이. 그래서 주봉상에선 쌍바닥 잡고 올라온 모습이 된 거고, 일봉상에서는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140을 지켜준다고 하면 일단 추세선은 돌파했고, 그쵸? 위에 구름대를 뚫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 방에 못 뚫어요. 그러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조정받고, 140까지 안 가고 150선에서 여기를 뚫고 반등해 준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중기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보기 좋은 때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의 가격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좀 길게 보시고 모아가는 것도 나쁜 선택 아니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낮은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멋진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